안녕하세요. 오늘 3회 동형 모의고사입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신고서 작성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자, 옳은 것인데 1번이 정답이네요.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은 암기 프린터 5번, 암기 프린터 5번이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이죠. 암기 프린터 귀찮아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봐야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암기 프린터 5번에 보면 거기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6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 6번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동그라미 4번에 보면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설명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9번에 계약서 필요적 기재 사항 13번 실거래 가격 신고 사항에는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이거 1번. 그래서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서명 및 날인, 서명 및 날인은 계약서 확인설명서 밖에 없고요. 자금 조달 계획서는 누가 매도인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금 조달은 돈은 매수인이 동구하는 거잖아요. 매도인이 동구했다고 서명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매도인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서명 및 날인도 또는이고요. 매도인은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물건별 거래가격란에 발코니 확장 등 선택 비용에 대한 기재란은 없다 했는데 있습니다. 옵션, 선택, 이거는 서식을 봐야 되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있습니다. 기재사항이. 자, 그 다음에 신고서를 작성할 때 건축물은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전용 면적, 그 밖의 경우에는 연면적을 적습니다. 연면적은 각층 바닥 면적 합계가 연면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벌금형이 아니라 10% 이하 과태료입니다. 100분의 10 이하 과태료. 그래서 1번이 옳은 내용이고요. 1번은 기출문제고 2번은 기출문제는 아닙니다.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것이네요. 할 수 있는 것 몇 개인가 했는데 한 명이 거부해서 상대방이 단독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안 되고 담당 공무원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니까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 등은 속이지 않기 때문에 국가 등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기 프린터 14번에 보면은 동그라미 1번 거래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가 있는데 요거는 그 맨 밑에 두 번째 까만 별표에 보니까 단독으로 가능한데 전자문서는 불가능이라고 되어 있죠. 까만 별표 맨 밑에서 세 번째 전자문서 불가능입니다. 왜 불가능하냐면은 이거는 혼자서 가능하기 때문에 속일 수 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된답니다. 면적 변경 없는 상태에서 암기 프린터 15번 면적 변경 없는 상태에서 거래 가격을 변경 신고하는 경우도 요건 담당 공무원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니까 전자문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가 공동으로 하는 경우는 속이지 않기 때문에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비업 분양가격 및 선택 품목 변경 신고 요거는 단독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문서 안 됩니다. 암기 프린터 15번에 맨 밑에 동그라미 7번에 있습니다. 동그라미 7번 가로 안에 전자문서 X라고 되어 있죠. 합의 없이 단독으로 하는 것은 담당 공무원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 앞에 직접 가지고 가야 된답니다. 전자문서 인터넷으로는 안 되고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암기 프린터 50번에 보면은 전자문서 불가능한 거 50번 맨 밑에 적어놨습니다. 자, 포상금 기출문제죠. 포상금은 뭐 거의 시험에 나온다고 봐야 되겠고요. 옳은 것입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암기 프린터 28번에 있습니다. 28번에 무부양, 광시, 공시 포상금 지급 대상이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불기소 처분, 무혐의 결정, 검사가 불기소 처분, 무혐의 결정, 기소 중지, 공소권 없음, 포상금 못 받습니다. 근데 판사가 무죄 선고해도 포상금 받죠? 포상금 받고 못 받고는 검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 포상금은 1인당이 아니라 항상 국가 공공기관에서 돈 줄 때는 적은 돈, 낮은 돈을 지급해야 돼. 수용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낮은 가격, 매수 청구 이런 게도 항상 낮은 가격이 있으면 낮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포상금 50만 원 준다고 했으면 10명이 온다고 각각 5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10명이 동시에 오면 5만 원씩 균등하게 배분하고요. 만약 한 달 전에도 접수하고 한 달 후에도 접수했으면 먼저 한 사람이 받아가면 끝이죠. 그래서 2건 이상이 접수됐을 때는 균분이 아니라 한 건 먼저 한 사람 받아갔으면 뒤에 한 사람은 못 받는다고요. 50만 원 정해져 있으면 50만 원밖에 안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국가에서는 돈이. 그러니까 한 명이 50만 원 받아갔으면 뒤에 한 사람은 못 받고 동시에 10명이 오면 각각 5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5만 원씩 균등하게 나눠줍니다. 물론 배분 방법에 관해서 합의를 해오면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하고요. 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개월 이내 공인중개사법은 암기 프린터 45번에 3번에 있습니다. 45번에 3번에 있는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결정일로부터 3개월, 근데 암기 프린터 38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는데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것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이 신설됐습니다.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이 말이 붙으면 3년에 3천만 원이고요. 이 말 없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면 3년에 3천만 원, 없다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여기서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좀 말이 생략되어 있는데 거래를 안 했는데 했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를 말합니다. 거래해놓고 거짓 신고한 경우는 10% 이하 과태료죠. 다운계약서, 계약서 적었으면 진짜 계약은 했는데 다운계약서 적었으면 그건 10% 이하 과태료고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거래한 것처럼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왜냐면 집값 올리려고, 예를 들면 집값이 10억인데 주변에 15억이라고 신고해놓고 손님 오면 이거 한 달 전에 15억 거래됐는데 금매로 13억에 팔게요 이러면 한 달 전에 15억인데 싸네 이렇게 하고 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게 여기에 해당된다고요.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를 말합니다. 거래했는데 거짓 신고한 경우는 10% 이하 과태료라고요. 자, 신고 관청은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를 모두 참작해야 됩니다. 시험에 결과는 참작해야 되나 동기를 참작해서는 아니 된다. X로 출제된 적이 있고요. 개별 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취득가격의 100분의 10 이하의 과태료는 5분의 1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공무원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총액은 법률에서 정한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과태료 500만 원짜리 과태료가 있다면 요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2분의 1이죠. 2분의 1 늘릴 수 있는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개별 기준이 만약 400이라고 본다면 400에서 2분의 1을 더하면 600만 원, 2분의 1을 빼주면은 200만 원. 그래서 이런 경우는 200에서 600까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법에 500만 원 이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늘리더라도 600만 원을 부과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자진신고 하려는 부동산 등의 거래계약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 등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신고관청에 통보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면제하지 않습니다. 자진신고하면 면제해 주는데 답은 5번입니다. 암기 프린터 47번에 맨 밑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47번에 맨 밑에 까만 별표에 보니까 2회가 아니고 3회죠, 3회. 완전 상습범입니다. 1년에 3번이나 면제 감경 받고 4번째 자진 신고하면 면제 감경 안 해줍니다. 근데 저도 옛날에 분양권을 10개 가지고 있어 봤는데요. 막 아무리 처분하려고 하더라도 1년에 4개 거래가 안 되더라고요. 사실 못 해봤어요, 이때까지. 아무리 싸게 판다고 안 나간다고요. 거래가 없는데 싸게 판다고 나가는 게 아니더라고, 부동산을 해보니까. 그게 시기가 맞아야지 좀 분위기가 뭐 거래가 이루어져야지 아예 안 되는 경우는 옛날에 김대중 정부 때 전매를 무제한 허용하다가 노무현 정부 들어서가지고 1년 후 전매 가능하도록 바꿨어요, 정책을. 그러니까 무제한 가능할 때 샀다가 1년 후 전매 가능하다고 해도 사람들이 분위기가 다운돼 버리니까 아예 안 사더라고, 1년 지나도. 어쨌든 2회가 아니라 3회 이상 면제 감경 받고 4번째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3번이나 받은 경우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틀린 것인데 계약 체결 후 진짜 계약은 했는데 다운계약서 적었으면 또는 억계약서 적었으면 10%, 100분의 10이나 10%나 10분의 1이나 같은 말이죠. 예, 과태료 부과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 체결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다만 요게 또 2번 요것도 뭡니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말이 들어가면 3년에 3천만 원이죠. 2번이. 자, 그 다음에 해제 신고 30일 이내에 해야 되고요.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해제 4번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것도 역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말이 들어가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 제출을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외자가 들어가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암기 프린터 51번에 맨 밑에서 세 번째 까만 별표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위에 동그라미 3번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제출 안 하는 경우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외자, 외톨이, 외라는 글자 하나 들어가면 달라져 버려요. 연습을 안 하면 이거 헷갈린다고. 외자가 있는지 없는지.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공제사업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공제라는 것은 공동구제사업입니다. 공동구제사업. 그래서 보험하고 똑같아요. 공제사업은. 보험은 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거고, 공제는 공제회원들끼리 옛날 우리 전통관습인 개라든지 두레라든지 이런 거 하고 비슷한 거죠. 일종의 개하고 비슷한 거죠.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거잖아요. 돈 걷어가지고 공제회원들끼리. 공제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공제기준을 제정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받아야 되고요. 회원 상호 간에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우리 사람들 돌아가셨을 때 돈 내는 걸 부조금이라고 하잖아요. 부조. 상부, 상조 줄인 게 부조죠.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협회는 결산서인 요약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감사보고서 등을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된다. 암기 프린터 43번에 암기 프린터 43번에 동그라미 6번에 있네요. 43번에 동그라미 6번 3개월 이내입니다. 답은 4번이네요. 4번. 손해배상 책임 3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가실이 있거나 또는 두 번째, 고용인의 고의가실이 있거나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장소 제공했다는 것은 빌려준 거나 비슷한 거잖아요. 빌려주고 사무소 나가지도 않고 내가 계약한 거 아니다. 저 직원이 다른 사람이 뭐 했다. 자격증 빌린 사람이 했다. 그래도 빌려준 사람 책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장소 제공. 어쨌든 명의가 개업공개사 명의로 돼 있으니까. 자, 그래서 4번이 되겠고요. 5번. 공제규정에서 정해야 할 책임준비금의 적립 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00분의 10이라는 거 암기 프린터 56번에 맨 밑에 10분의 1에 동그라미 4번 56번에 맨 밑에 10분의 1에 동그라미 4번에 있죠? 10분의 1이나 100분의 10이나 10%나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10% 이상 적립을 해야 됩니다. 책임준비금. 맞습니다. 자, 7번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분양가격, 선택품목, 거래 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변경 신고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증명 자료를 첨부해가지고 방문 신고만 가능하고 전자문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암기 프린터 27번에 있습니다. 외국인이 신축, 정축, 재축한 경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고요. 계약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라면 3년에 3천만 원이고요. 4번은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해제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면 이 4번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이 암기 프린터 13번에 동그라미 2번에 맨 뒤에 있습니다. 13번에 동그라미 2번 맨 뒤에 보니까 6억 이상이라고 됐죠. 6억 이상. 초과가 아니고 이상. 비규제 지역은 6억 이상. 그 다음에 규제 지역 그리고 법인의 경우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6억 이상입니다. 암기 프린터 13번에 2번 맨 뒤에 있습니다. 5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6억 초과가 아니라 이상. 초과 반대는 이하입니까? 미만입니까? 초과 반대는? 이하죠, 이하. 6억 초과 반대는 6억 이하라고 6억 미만이 아니고 미만이라고 하면 그럼 6억은 아무 데도 속하는 거 아니잖아요. 미만에도 안 속하고 초과에도 안 속하고 6억 초과 반대가 6억 이하라고요. 이하는 그 숫자 포함이죠.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수학책에 나와 있습니다. 저도 수학은 못하는데 초등학교 수학은 그래도 알아요.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8번. 공인중개사법은 취소 3개 청문입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 근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는 취소라도 청문을 하지 않고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업무정지 당해도 업무정지됐다고 출입문에 표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암기 프린터 20번에 보면 20번에 그 15번 밑에 또 동그라미 2번이 있는데 2번 보니까 매수 신청들이 업무정지 사실 출입문에 표시 /
업무정지 사실 출입문에 표시 의무 없음 X, 의무 X 이렇게 해놨죠. 암기 프린트 20번에 15번 밑에 보면 또 동그라미 2번이 있잖아요. 그게 이 말이라고 이게. 근데 말을 길게 적을 수가 없다 보니까 말이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공인중개사법상 업무정지되면 출입문에 표시할 의무 없지만 매수 신청 대리는 업무정지 당했다고 출입문에 써붙여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실무교육 암기 프린트 53번 53번에 거기에 박스 안에 까만 별표가 있는데요.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안 됩니다. 누가? 그러면 대학, 협회, 대학 전문대 협회만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중개 실무교육은 대학 전문대 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 모두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5번 중개보수형 수정은 교부의무 없고 매수 신청 대리 보수형 수정은 교부는 해야 됩니다. 물론 보존할 의무는 없습니다. 보정 설정 중개업은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매수 신청 대리는 미리 요건 암기 프린트 56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에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3번 56번에 동그라미 1번, 3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입니다.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받기 전에 X네요. 지정받기 전에. 지정받고 나서 3개월이 내죠. 3개월이 암기 프린트 43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네요. 43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네요. 자, 그 다음에 2번도 틀렸네요. 1000명 10개가 아니라 5 빼기 2는 3이라고 했어. 5 빼기 2는 3. 암기 프린트 7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네요. 암기 프린트 7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500명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이죠. 5 빼기 2는 3이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라고요. 3번이 정답이네요.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 컴퓨터 설비는 메인 서버, 즉 거래정보사업자 될 사람 컴퓨터가 커야 되지 회원 컴퓨터가 커야 되는 게 아닙니다. 회원 컴퓨터가 커야 되는 게 아니다. 개업공개사 컴퓨터가 커야 되는 게 아니고 거래정보사업자 컴퓨터가 커야 됩니다. 이때 컴퓨터가 크다는 게 크기가 진짜 크다는 게 아니라 용량이 크다는 이야기. 그 용량이 얼마인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법에도 없고요.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가 암기할 필요 없잖아요. 시도 조례 내용도 암기할 필요는 없죠. 자, 그 다음에 4번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지정을 취소해야 된다가 아니라 암기 프린트 8번의 메뉴의 제목 보니까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이렇게 돼 있죠. 지정 취소, 업무정지, 자격정지는 할 수 있다. 자격 취소는 하여야 한다. 등록 취소는 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고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자, 그 다음에 5번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와 다른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라 자, 암기 프린트 55번에 6번, 7번 55번에 6번, 7번인데요. 6번에 보니까 거래정보사업자가 거짓정보 공개하면 지정 취소할 수 있고 플러스 1.1이라는 뜻이 1년 이하의 지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그 7번에 보니까 거짓 정보를 공개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다.
요거 5번 500만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또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전속중개계약 옳은 것은 했는데, 전속중개계약은 원칙 3개월인데 유효기간 5개월로 약정할 수도 있고 2개월로 약정할 수도 있죠. 원칙 3개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전속중개계약서는 3개월로 단축되는 게 아니라 원칙 3개월, 예외 당사자 약정 틀렸고, 그 다음에 2번은 5년 보존이 아니라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 거래계약서 5년 보존, 매수신청결의 관련 서류 5년 보존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을이 개업공개사죠. 개업공개사가 정보를 공개한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통지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X로 출제됐습니다.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됩니다. 여기서 문서는 팩스, 이메일, 카카오톡, 메신저 이런 거 다 가능합니다. 문자 메시지 다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비공개 요청하지 않는 한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7일 이내에 공개해야 되니까 10월 17일까지 공개해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고, 5번은 2주일에 1회입니다. 일주일에 2회가 아니라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문서로 해야 되는데 제한이 없다. X입니다. 구두는 안 됩니다. 일주일에 2회가 아니라 코미디언 2주일 전 의원 2주일에 1회 이상입니다. 자, 11번입니다. 협회 틀린 것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협회 임원이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을 요구하거나 위반 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고요. 협회는 위반 행위하면 협회와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협회 설립하려면 발기인은 300명, 창립총회 참석 인원은 600명 이상, 이 600명 중에는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 및도에서 20명 이상, 우리나라 광역시 및도가 15개 하면 300명, 서울에 100명 하면 400명, 600명 중에서 400명은 전국에 골고루 분포돼야 되고 나머지 200명은 제주도에서 와도 되고 서울에서 참석해도 상관없죠. 발기인은 300명, 창립총회 참석 인원은 600명 전국적으로, 그리고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 및도에서 20명 이상 참석해야 됩니다. 4번이 틀렸네요. 암기 프린트 50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네요. 50번에 동그라미 1번.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총회 의결 내용을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해야 됩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사실 참 이런 문제에 중개업하는데 아무런 영향가 없는 내용인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시험은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출제되니까 시험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그 현업에 있는 분들 보면 다 잊어먹고 하나도 몰라. 그래서 이런 거 실제 현업하는 데는 10일 이내 하든 지체 없이 하든 그게 내 인생하고 아무런 상관은 없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시험 공부니까. 예, 지체 없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국토부 장관은 협회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사항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 및 공제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업무집행 방법 변경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예, 4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상가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임차인이 3개월 이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또는 집합 금지 조치를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을 한 경우 사정 변경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지를 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주인이 돈 내줘야 된다. 이게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됐었어요. 코로나 지금은 상관없지만 옛날 코로나 때 명동 상가가 60%가 거의 다 공실로 비어 있었다더라고요. 그래도 주인들은 눈도 깜짝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증금에서 월세 계속 까고 있는 거예요.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근데 이런 경우는 폐업하고 이제 그만둔다 하면 3개월 지나면 돈 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거 지금 코로나 때 옛날에 계약한 것도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역시 적용됩니다. 요거는 9억 초과하더라도 적용되는 게 암기 프린트 29번에 맨 밑에 있죠. 29번에 모든 상가 적용되는 게 임시특례입니다. 그 다음에 표준계약서, 대항력, 계약갱신요건, 권리금 회수기회, 상계의 차임액을 연체했을 때 해지할 수 있는 거. 요건 9억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자, 답은 5번입니다. 5번. 5번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지금 사회적으로 약간 요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주택하고 상가를 비교해야 돼. 주택이든 상가든 법정갱신, 묵시적갱신, 자동연장 같은 말이죠. 법정갱신 됐을 때는 주택이든 상가든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3개월 지나면 돈 내줘야 됩니다. 근데 갱신 요구를 한 경우, 갱신 요구는 주택은 1회에 하나여 세입자가 갱신 요구를 할 수 있고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기간 끝나기 전에, 그 다음에 상가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에 계약갱신 요구하면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주택은 만약에 주택하고 상가가 차이가 나는데요. 주택이든 상가든 모두 4년 계약했다고 봅시다. 4년. 주택은 4년 계약을 했다가 계약갱신 요구하면 2년이 연장됩니다. 근데 상가는 4년 계약했다가 갱신 요구하면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으로 보니까 4년이 더 연장됩니다. 그럼 4년 더 연장됐는데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3개월 지나면 돈 내줘야 되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해지 못한다고 4년분 월세 다 내야 된다고요. 상가는. 주택은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더라도 3개월 지나면 돈 내줘야 되죠. 지금 주택이 좀 약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왜냐하면 2년 더 산다고 세입자가 이야기해놓고 주변에 새로 신축단지 입주하면은 물량이 많기 때문에 전세가 싸잖아요. 갈아타게 하려고 나가겠다 주인한테 3개월 전에 딱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어디 돈을 준비하고 있다가 항상 대기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 돈을 다른 데 썼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은행에 예금을 했다 하더라도 중간에 찾아버리면 해지하면 이익이 없잖아요. 손해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행법상은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3개월 지나면 돈 내줘야 돼요.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됐다 하더라도 주택은. 근데 상가는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된 경우에는 중간에 해지가 원칙적으로 안 된다. 상가는.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자, 1번 요거는 암기 프린터 34번에 암기 프린터 34번에 보면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가 할 수 있는 게 7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 7가지. 그러면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소송 대리는 안 됩니다. 명도 소송, 항고 소송, 기일 변경 신청, 소송 대리는 안 됩니다. 소송 대리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보증 제공을 돈 대신 내줄 수 있고, 돈 대신 받을 수 있고,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고, 차순위 매수 신고인 지위 포기하는 거 이런 거는 가능하죠? 입찰표 작성하는 거 이런 거는 가능합니다. 자, 여기 틀렸네요. 업무 개시하기 전에 이게 틀렸네요. 암기 프린터 56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가 아니라 미리 해야 됩니다. 미리. 등록 신청 전에 미리 하고 등록 신청할 때 첨부 서류로 제출해야 됩니다. 그 말이 달라요. 이게 업무 개시하는 거, 등록하고 나서 업무를 개시하는 거고, 등록 신청할 때 미리 가입해가지고 등록 신청할 때 제출을 해야 된다니까, 그 서류를. 암기 프린터 56번에 1번이 보니까 업무 개시 전이잖아요. 1번이. 그럼 등록하고 나서 업무 개시 전이고, 매수 신청 대리는 보증 설정 증명 서류가 없으면 등록이 안 돼요. 아예 등록 신청할 때 첨부해야 되는 서류라고요.
암기 프린트 56번에 1번하고 3번을 좀 구분하셔야 돼요. 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답 2번입니다. 이게 현실하고 시험 공부하고는 달라요. 현실 나가면 뭐 학개론 같은 거 사실 별로 안 쓸 수도 있어요. 현실에 나가면. 근데 이게 경제학이라든가 이런 게 큰 마인드가 돼 있어야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또 정부에서 생각하는 건 다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2번이 답입니다. 업무 개시하기 전이 아니라 등록 신청하기 전에 미리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가치 설명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34번. 34번에 두 번째 까만 별표에 동그라미 3번에 있죠? 경제적 가치. 암기 프린트 34번에 까만 별표 두 번째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4가지 있잖아요. 3번에 있습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서류는 모두 5년 보존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서류는 암기 프린트 41번에 3, 4, 5, 6 41번에 3, 4, 5, 6 5년 보존하는 게 4개예요. 41번에 3번 거래계약서 공인중개사법은 거래계약서죠. 매수 신청 대리 사건 카드,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 설명서, 매수 신청 대리 행정처분 대장 모두 5년 보존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이게 암기 프린트 52번, 암기 프린트 52번에 맨 밑에 까만 별표에 보니까 보정 설정 금액 1번, 법인은 4억 이상, 가로하고 매수 신청 대리 한자가 동자죠. 동, 같을 동. 금액 같다고요. 매수 신청 대리 할 때 또 4억 이상 가입해야 되고 개인은 또 2억 이상 가입해야 되겠죠? 금액이 똑같다고요. 52번에 맨 밑에.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번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반드시 등록 취소해야 되는 것 답 2번이 신설됐습니다. 2번이 신설되고 나머지는 전부 임의적 취소네요. 개공, 소공을 합한 숫자의 5배수를 초과해서 고용하면 1년 이하 이전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터 16번에 동그라미 9번에 있죠? 16번에 동그라미 9번 단순히 암기해야 될 사항입니다. 해부, 결의, 소양, 없이 이렇게 8개를 암기를 했었는데요.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15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